오늘은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하고 그 다음에 급수 분배기로 들어가는 물하고 메인 배관, 메인 수도죠. 수도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수 배관 작업도 할 건데요. 188톤에서 가스보일러 난방용 분배기를 설치했잖아요. 그럼 수도 라인하고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배관의 엑셀, PB 배관, 그 다음 스테인리스 주름관 이렇게 세 가지를 쓴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엑셀하고 PB 배관하고 이렇게 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엑셀 배관하고 PB 배관하고 조이는 소켓입니다. 이쪽은 엑셀, 이쪽은 PB 배관으로 연결할 겁니다. 제가 배관은 세 가지를 썼잖아요. 가장 많이 썼던 게 PB 배관이고, 그 다음에 스텐 주름관, 그리고 엑셀관인데, 이 세 개의 배관 작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엑셀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엑셀 배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엑셀 배관이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나 확인. 엑셀 배관은 금속용 소켓을 쓰죠. 저기 이제 신주라고 그러는데요. 부식이 잘 안 드는 소켓입니다. 금속성하고 PB 배관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걸 같이 조이느다 보니까 PB 배관 전용 소켓만 쓸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금속 부분이 잘 안 들어가요. PB 배관을 끼울 때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PB 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리브 끼우는 거죠. 스리브를 끼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수의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표시하는 것은 PB 배관이 완전히 끼워지는 그 선 약 1cm 정도죠. 그 미리 표시해 두고 밑에서 끼울 때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원래 PB 배관은 손으로만 조여줘도 되는데 첼라로 살짝 큰 힘 주지 않고 살짝만 한번 더 조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만 조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 저 부분이 PVC 반 안에다가 메인 수도 엑셀 배관을 했던 거죠. 집짓기 초창기, 그러니까 기초 콘크리트 칠 때 그때 묻었던 겁니다. 옆에 두 개가 있잖아요. 또 하나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저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두 줄로 메인 배관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조용을 바로 조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데요. 저게 메인 수도관이죠. 수도 계량기소는 메인입니다. 높이 커팅을 한 이유는 바닥에 바짝 자르면 나중에 수리를 할 때 저 소켓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 10cm 정도 위에서 잘랐죠. 바닥에서. 방통 쓰면 저것보다도
10cm가 더 올라오니까, 이게 총 바닥에서 20cm가 올라오니까 저 정도에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135 정도 되는데요. 보일러 바닥을 깔면 100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 정도 해도 됩니다. 저 보온재를 쌓은 이유는 단열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엑셀 파이프 저걸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셀은 가장 큰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중석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엑셀은 저 속개 단으로 PP 배관처럼 1cm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7, 8mm, 6, 7m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조이면은 엑셀 구간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패너를 2개 가지고 이렇게 조이는 게 좋습니다. 보조용으로 빼놨던 수도 라인인데요. 이것은 그 세탁기 요금만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메인 수도관이 문제가 생기면 그 좌측에 있는 메인 배관 방금 한 거요. 문제가 생기면 저놈하고 조인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부터 저기까지는 2개의 라인이 전부 한 40m 정도 이렇게 빼왔습니다. 그리고 40m를 땅속으로 묻으면서 전부 그 보온재를 쌌죠. 역시 이제 보온 효과보다는 엑셀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더 컸습니다. 땅을 속으로 한 50cm 정도 묻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면 뭐 얼지는 않죠. 저렇게 잡아줘야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스패너 2개로 하나는 잡고 하나는 돌려줘야 그 출구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요. 저 테이프를 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18바퀴 정도 감으면 돼요. 제가 오늘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배관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지은 집들의 수명이 보통 20-30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배관 수명이 20-3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 다시 철거하고 짓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배관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배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소켓일 거예요. 소켓은 완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2개를 이렇게 결합해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스패너가 29mm 짜리인데요. 엑셀 구경에 딱 맞는 게 29mm입니다. 저기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하는데 엑셀 작업할 때는 저 전용 스패너가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일반 모기 스패너는 29mm까지 잘 안 벌려져요. 아주 큰 것이 아니면은. 이제 지금 저 라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탁기, 냉수, 수돗물 공급용입니다. 엑셀 배관이든 PB 배관이든 스텐 주름관이든 이렇게 손으로 살살 조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간 상태에서 꽉 조여줘야지 억지로 또 스패너드 걸리면서 처음부터 조이면 암나사와 순나사가 이제 빠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틈으로 누수임이 있죠. 역시 문키 스패너로 잡아주고 그리고 스패너로 돌립니다. 이게 엑셀 꺾이지가 않죠. 지금 타일 붙인 아래 그 파란색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 파란색하고 타일 아랫부분, 그 타일 아랫부분이 방통을 치면은 그 방바닥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배관재를 높이 한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살짝만 까내면은 배관이 드러나잖아요. 가자 보수의 우려까지도 예측을 해가지고 제가 높이 한 겁니다. PB 배관도 그렇고 엑셀 배관도 그런데요. 저 단면을 자를 때는 정확히 직각이게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틈이 없겠죠. 경사지게 자르면은 틈이 생깁니다. 만약에 사선으로 잘렸을 경우에는 직각으로 정확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브를 끼우고 체결을 하면 완벽하죠. 큰 힘 주지 않고 최대로 살짝만 돌려줍니다. PB 배관제는 냉수, 온수 구분하는 저 보온재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파란색은 당연히 냉수고 빨간색은 온수입니다. 물론 저 보온재 안 쓰고 그냥 알선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온재를 쏴주는 게 여러 면에서 좋죠. 그리고 PB 배관은 엑셀처럼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100m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6m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많이 씁니다. PB 배관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메이커를 224, 저이사치 쓰면 안 되고요. 소켓이나
배관제는 카톤 샤츠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배관제하고 소켓하고 회사가 다른 걸 써보니까 약간의 그 유격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건 보일러 온수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세탁기 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세탁기도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수를 빼놓을 생각입니다. PV배관 저런 식으로 꾹 눌러 끼운 다음에 한번 풀어가지고 제대로 끼워졌는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고무바퀴이 있는데요, 그것이 씹힐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대로 체결되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고, 1c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 확인도 할게요. 끼운 후 풀어서 다시 확인. 그런 식으로 끼운 다음에요, 풀어가지고 알맞게 들어갔는지 확인. 저 정도 1cm 정도 들어가면 제대로 체결이 된 겁니다. 그건 다시 조여주고요. 예전에 천장 배관할 때 PB 배관을 했었는데 뭐 1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으로만 해도 되는데 세단을 살짝 해주고, 저기 뭐 온수용 파이프죠. 그쪽으로 이제 조이는 해줍니다. 먼저 188톤에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요. 모든 배관제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낄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하면 꺾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에헤이. 배관 소켓에는 여러가지 부속품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빠졌을 경우는 역순으로 끼워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긴 하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엑셀 배관이든 PB 배관이든 스텐 주름관이든 그 부속품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물론 소켓은 하나에 한 2-3천원, PB 배관 같은 건 몇백 원 하는데, 엑셀이든 PB 배관이든 스텐 주름관이든 1-2만원어치 2-3만원어치 사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그 원리를 금방 터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수압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누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 밸브를 달았잖아요. 중간 밸브를 달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메인 밸브를 수도 계량기 메인이죠. 그걸 잠그지 않고도 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립을 끼우고 꾹 누르고 누르면 눌러서 끼우면은 뚝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풀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들어갔는지. 저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꾹 눌러서 다시 끼우고. PB 배관은 스립을 끼우고 1cm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끙끙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다용도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예전에 그 타일 공사 전에 OSB 합판 붙이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붙일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숨어있는 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조실이라고 하는 거죠. 저 바닥에도 지금 전선이 깔렸잖아요. 저 전선들이 바깥에 전봇대에서 오는 전선관들입니다. 흰색은요, 그리고 가해 검은색 이런 것은 메인 전원 박스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하는 전선인데요. 저 다용도실에는 전선관, 통신관, 천장 배관, 바닥 배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냉수와 온수, 수도꼭지 이제 수평을 맞춰가지고 피스를 살짝 고정을 해줍니다. 저 부분은 이제 노출 배관으로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저 상태로 두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효과를 줄 겁니다. 저 옆쪽에 바로 세탁기가 놓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슬리지 않고, 노출 배관으로 한 이유는 보조 배관이기 때문에 수도관 보조가겠잖아요. 두 줄로 빼가지고 메인 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뭐고 쪼이내기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노출 배관으로 하는 겁니다. 수도 계량기에서나 수도 배관을 두 줄로 빼는 경우는 없죠. 아마 제가 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을 다 끝냈습니다. 급수 배관은 끝났고요. 이제 수도 계량기를 열어봐 가지고 새는 데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를 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메인 밸브거든요. 이걸 이제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면 이쪽으로는 주방하고 화장실,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일러로 들어가게 되죠. 누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저 보일러를 전원을 안 넣기 때문에 이쪽 배관에는 이렇게 틀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전원을 넣으면 이제 펌프가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온수도 열어줘야죠. 온수도 나오게 됩니다. 물이 움직이죠. 온수도 돌아가고. 이 배관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혹시 어디 누수가 되면 어쩌나 해가지고. 이건 메인 배관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납이 걸려있죠. 납이 걸려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여기다 중간에 밸브를 하나 달았지 않은데, 이 수도 라인을 두 개를 뺐었잖아요. 이게 이제 보조, 만약에 이놈이 문제가 생기면 요놈을 갖다가 이제 죽여놓고 여기서 따가지고 요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이쪽은 이제 세탁기 이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세탁기라도 쓰려고 이렇게 빼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수도꼭지를 간다든가 하려면은 수도 계량기를 잠궈야 하는 거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다 밸브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현재는 온수호구, 냉수호구 전체에 수압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누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누수가 없고요. 정확한 것을 알으려면 다시 계량기로 가가지고 계량기가 돌아가는 거 봐야겠죠.
처음엔 누수가 없더라도 저 계량기, 저 톱니바퀴 같은 생긴 것이 그 기존 배관에 빼놨던 데가 이제 에어가 차가지고 저렇게 돌듯 말듯 거꾸로 돌기도 하고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한참 지속되다가 반복되다가 좀 멈추게 되죠.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노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올라온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냉수가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온수 라인을 거쳐 가지고 온수 라인에도 압이 걸려있는, 수압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틀어볼까요? 이쪽이 이제 온수죠. 잘 나오고 있고, 이쪽이 이제 냉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새는 데는 없고요. 소등꼭지는 임시로 해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정확히 흔들리지 않게 하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급수배관, 수도배관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요. 이제 바닥 배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깨끗이 친 다음에 바닥 배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용도실, 급수배관, 그 다음에 하수배관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저기 이제 이런 그
배관제라든가 저기 주름കൾ 같은 건 이제 새들로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오늘 한 작업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다용도실만 지금 벌써 한 8일 정도 한 것 같아요. 8일 정도 했는데 굉장히 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 트러스 짜는 일을 갖다가 10일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고요. 공간이 좁아서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서 일하고 폭이 폭이 한 1.89m 정도 되거든요. 옆으로는 2.4m 정도 되고, 근데 세탁기 놓고 빨래 건조기 놓고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반도 나중에 이제 걸게 생겼으면 이제 걸고 그럴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 보일러에 지금 급수 배관을 다 했고요. 이제 수돗물이 일로 들어가는 거죠. 온수 배관도 했습니다. 이쪽 이제 요게 이제 가스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와서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쪽은 난방 환수, 난방 공급해가지고 20mm 주름관으로다가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게 응축기인데 응축기에서 나오는 물 배관을 빼가지고 이 배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이 나갈 겁니다. 이쪽에 저쪽에 있는 배관은 나중에 이제 요만큼 박스로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습식 공간을 만들 거예요. 여기 자그마한 우물처럼 만들면은 여기에다 육가를 넣고 여기서는 뭐 청소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쪽에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물이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이제 물을 배수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나중에 이제 잘라내야겠지만은 여기다 세탁기를 넣기 때문에 세탁기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여기는 YT를 썼습니다. 저쪽에는 정T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100mm 관에다가 50T를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서 아까 보셨잖아요.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넣는데 여기 지금 뭐 기밀하지는 않죠. 이렇게 접어놓긴 했는데 나중에 여기다는 몰타를 미리 좀 한두 망 넣어가지고 여기 이물질이 들어간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좀 깜빡하고 이게 보조 수도를 뺀 건데 여기다 지금 밸브를 하나 달여가는데 밸브를 깜빡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급수배관, 하수배관을 끝냈습니다. 이 다용도실이 거의 뭐 큰 건물 같은 게 공조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전기 통신도 다 있고 보일러, 그 다음에 급수 배관, 메인 배관이 여기가 있어요. 메인 수도가 여기 이게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근데 나중에 마감선은 여기서 20cm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닥이 이제 전기선이 이제 위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도 높이가 보면은 14cm 정도, 이 위로도 6cm 정도가 올라오게 돼요, 바닥이. 그리고 바닥이 올라오고, 그 바닥은 방통 칠 때 똑같이 바깥에 거실이나 방하고 똑같이 잡을 겁니다. 그럼 이 바닥이 될 거거든요. 요 정도가 딱 되면은 이 위에다가 조적을 해가지고 그 우물처럼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을 쓰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 청소할 때 나오는 물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건조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배수구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쭉 빠져서 일로 나가고, 세탁기 물도 이렇게 해서 나가고,
8일간에 걸친 다용도실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쪽 부분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쪽 이제 문 달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해도 되니까요.